8월 28일 목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특검의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한덕수가 그러니까 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동조 또는 방조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젯밤 기각이 됐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특검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 다음 국민의힘의 영장 압수수색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이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소위 당의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워왔고, 강력한 조치,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과거의 옷을 벗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재명 정권이 끝이 난다면 조기 정권 교체입니다. 조기에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장동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정치권 전체,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 전체의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불법, 전과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장동혁의 신선하고 장동혁의 법을 지키는 적법,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동혁이 폭탄 선언을 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이재명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거의 정상회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다룰지가 이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특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입니다. 언제든지 이재명을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할 수 있고, 이재명은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 굴욕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이재명의 이런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내비친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큰 사고는 없었다. 그렇지만 내어줄 건 다 내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특검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전국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내정을 간섭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저 사법 리스크,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미국의 선한 영향력,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짜 뉴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발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전국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짜 뉴스는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 가짜 뉴스는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대명사는 김어준입니다. 여기에 보수 우파도 가짜 뉴스에 이렇게 물타기 하는 김어준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둡니다. 어제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구속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중대한 범죄냐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혐의가 지금 말이 되는 것이냐. 특검이 소위 계엄 동조라는 혐의로 이 한덕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이건 지금 증거인멸이나 뭐 도피 우려 이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지금 이 혐의가 말이 되는 거냐, 한덕수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특검의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 재판부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이 한덕수의 비상계엄 방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라고 했고, 한덕수가 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국회에 와서 이 한덕수가 계엄 선포문 그 안 시점에 대해서 좀 이 위증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한덕수는 소위 탄핵할 이유가 없다. 한덕수는 계엄에 개입한 부분이 없다. 오히려 계엄을 반대했다.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하고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한덕수의 행태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더 나아가서 한덕수가 뭐 도피할 우려, 증거인멸 뭐 이런 우려도 없다. 지금 뭐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이 계엄 관련해서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제 소위 윤석열 정부 그 내각에 대한 수사가, 특검의 수사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현재 권성동을 비롯해서 윤상현 등 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 3개 특검이 여기에도 장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걸려들 수가 있는 특검이 하고자 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장애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소위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1차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실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영장이 자꾸 발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장벽에 부닥쳤다. 이게 좀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원 명부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전체로서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아니라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동의할 정당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특검 3가지,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이 특검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집권을 해서 경찰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는데 특검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불가능할 때, 어려울 때 현재의 권력층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동이 되는 특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집권을 했는데 특검을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숙청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숙청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구조적으로 특검을 왜 하는지를 지금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 보복이 개입이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이 특검이 소위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내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란 예비, 내란 방조, 내란에 대해서는 모두 엄중한 처벌입니다. 이게 내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 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기관인 국회였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내란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직권남용 또는 무죄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재판을 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다. 이 계엄에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국민의힘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런 겁니다. 통일교에서 교인들이 강제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 부분은 특검이 통일교 측에 확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개별적으로 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입증하는 것이 정말 쉽겠느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통일교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의 이 소위 과잉수사입니다. 그 다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기는 했는데 실탄도 장전하지를 않았다. 어떠한 충돌도 결정적인 충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은 없었다. 소위 여기서 이제 계몽령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 법적으로 계몽령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게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왜 숙청이냐, 정치 보복이냐. 구체적으로 미군 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순복음교회나 통일교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을 압박도 하고 또 자신의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지지층도 지키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 숙청도 이야기한 것이고 압수수색의 부당한 부분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교회, 종교에 대한 압수수색 앞으로도 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적당한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큽니다. 이 특검의 수사가 오히려 이재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도 계속해서 이 소위 검찰 해체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성호가 이거 속도 조절해야 한다. 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검찰 개혁 법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민영배를 비롯해서 정면으로 정성호에 대해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제 할 일이나 하라.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제 이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과 이재명이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과 이 정청래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재명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재판이 중단되긴 했지만 저 재판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지금 공범들이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엄청난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 속도 조절, 수위 조절, 검찰 해체, 속도 조절, 수위 조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청래의 계산은 다릅니다. 이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을 거의 없애버리자. 그래서 민주당 집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보자.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재명 이후에 정청래 집권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청래의 이런 허황된 꿈입니다. 이게 이재명과 정청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제 이재명이 이 장동혁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장동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냥 만나는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이 지금 국회 독재를 중단하고 이런 사법 파괴를 중단해야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동혁이 일단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장동혁과 이재명 1대1의 이런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정청래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폭주하고 있는 특검도 지금 견제가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서 견제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장동혁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통해서도 견제할 필요가 이재명으로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압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이 이 부분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를 할 때의 태도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좀 달라져야 한다. 그 부분을 짚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대표 비서실장의 8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보좌관 출신입니다. 박준태를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재선들을 대거 이 당직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갖고 있는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세대교체입니다. 국민의힘 세대교체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이 정치권의 세대교체입니다. 장동혁이 69년생이니까 지금 정청래와 두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4선이고 장동혁은 소위 1.5선입니다. 재선이긴 하지만 정치 거의 초년생에 가깝습니다. 당대표급으로 보면 정치 신인이다. 신선하다. 이 세대교체입니다. 여야를 아우른 세대교체입니다. 또 하나는 법치와 범법입니다. 소위 특검 수사에 의해서 국민의힘도 어디까지 지금 이 위법 사항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일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정청래의 각종 범법 전과들입니다. 기존 정치권의 이런 부패, 범죄, 불법, 장동혁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치를 장동혁이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장동혁이 이제 시대 교체를 말할 수 있다. 장동혁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 장동혁이 이야기하는 소위 중원에서의 싸움, 중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 없습니다. 전부 보수입니다. 보수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고 중도로 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 보수를 끌어와야 합니다. 자유우파와 보수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이 그 길을 가겠다. 장동혁이 이제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조경태가 계속해서 장동혁에 대해서 뭐 당대표가 당을 갈라치게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장동혁이 조경태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동훈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태는 장동혁과 오히려 싸우고 싶을 겁니다. 지금 뭐 울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한동훈계는. 물론 박빙의 승부로 뭐 김문수의 패배가 있었지만 어쨌든 장동혁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것으로 정치적인 공격으로 장동혁이 승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로 가자라고 하는데도 조경태가 계속 내부 총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내부 총질을 또 하면 조경태든 누구든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당원들이, 대부분의 당원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장동혁이 이렇게 미래로 가자. 그런데도 당내에서 내부 총질을 한다.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선별적으로 조경태든 누구든 이제 단호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것은, 지금까지의 내부 총질은 이번 그 전당대회 이 경선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응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은 장동혁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동혁이 미래를 보고 가게 되면 당의 단합도 가능하고 소위 보수 전체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저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 이제는 범법자들의 시대가 가고 법치의 시대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동혁 리더십에서 보게 됩니다. 장동혁의 변신, 장동혁의 변화는 긍정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8월 28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